미 국채금리 안정세로 국내 증시의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1차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장단기 금리차는 지난 10년치 평균값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7% 오르며 5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 안정세에 국내 증시의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변동성 크지 않은 무난한 상승장을 보였습니다. 금일 시황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88% 오른 3,013.7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이끌었는데 마감 직전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며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이날 반등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5% 선에서 안정된 가운데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추가 부양책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며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투자 심리가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4% 상승에 그치면서 그동안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던 인플레이션 우려 역시 줄어들며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안정세를 찾은 것도 국내 증시 반등에 영향을 줬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날보다 2.02% 오른 908.01포인트에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6.8원 내린 1,135.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3월 선물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상하방에 큰 변동성 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과 국채금리 안정세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대량 매수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증시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한 것은 맞지만 오늘 반등으로 상승장이 본격 시작됐다고는 속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이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지금까지 조정을 받다고 해서 여기서 더 빠질 거야라고 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2,800에서 한 3,300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상반기가 좀 끝날 것 같고요. 이어 비철금속, 원유, 곡물 등 가격급 등으로 인플레이션 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유동성으로 몸집을 키운 증시가 새로운 유동성 유입 가능성이 적어 하반기부터는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2.4bp 내린 1.52%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380억 달러어치로 10년물 국채가 발행됐는데 입찰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응찰률은 2.38로 지난달 평균 2.39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낙찰 수익률은 입찰 직전 거래 형성된 1.513%보다는 높아 다소 부진했는데 일본 기관 포함 가능성이 있는 직접 응찰 비율은 17.8%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어드바이저의 짐 브루더만 부대표는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낮았다며 올해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2에서 2.25%까지 오른다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1차 결과 발표에서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공기업과 공직자들이 투기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도록 강력히 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정부가 국토부와 LH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1차 발표에서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명 모두 LH 직원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면서
LH를 해체 수준의 환골탈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자의 투기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국가 행정을 총동원해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때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20명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변창흠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도 자체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0명 다 한번 해보자며 수락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기업과 공직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범국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장단기 금리차가 지난 10년치 평균값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2월 중 장단기 금리는 135bp로 장기 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금리 상승 배경으로 미국 금리 상승, 국내외 경기 지표 개선 및 위험 회피 심리 완화, 국고채 수급 부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설명했습니다. 또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빠른 경기 회복과 수요 분출로 인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7% 상승하며 5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은 이사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 0.1% 올라 올해 최고 상승률을 찍은 뒤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경기도는 0.38% 올라 전주 대비 0.01%포인트 줄어들었고 인천도 0.39% 상승해 전주보다 0.0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이사 대책과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등으로 매수세가 둔화하며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건축 단지와 저평가된 대형 평형 중심으로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0.06% 상승을 유지했지만 경기와 인천이 상승폭을 줄이며 수도권 전체 상승폭은 둔화됐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쿠팡의 주식 공모가가 $35,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로써 쿠팡의 기업 가치 약 71조 8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 공모가는 쿠팡이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 자료에서 제시한 $32에서 $34보다도 높습니다. 쿠팡은 이번 기업 공개로 5조 원에 가까운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14년 알리바바 이후 뉴욕 증시에 대비하는 최대어로 부상한 쿠팡은 11일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 거래되며 공모는 15일 종료됩니다. 포스코건설과 쌍용건설이 리모델링 대여를 두고 격전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서울 송파구 가락쌍용 1차 아파트 리모델링 2차 현장 설명회에 두 회사가 각각 참여한 건데요.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권 리모델링 사업 단지로는 최대 규모로 꼽히는 가락쌍용 1차 아파트. 이 아파트 2,064가구를 2,373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에 포스코건설과 쌍용건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통상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지별로 한 곳의 시공사만 참여합니다. 2차 현장 설명회까지 유찰되면 조합과 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가락쌍용 1차 아파트엔 2곳 이상의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경쟁 입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락쌍용 1차는 지난 1차 현장 설명회 때 포스코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2차 설명회엔 쌍용건설이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경쟁 입찰을 예고했습니다. 가락쌍용 1차의 입찰 마감일은 다음 달 1일입니다. 포스코건설은 리모델링 수주 1위,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준공 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락쌍용에선 포스코건설의 단독 입찰이라는 강점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아니면 10대 건설사들과 손을 잡은 쌍용건설이 유리할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오는 5월 하순부터 일반인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중복 청약이 확인될 경우 공모주를 중복 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화돼 유가증권 상장 기업 공모 물량의 20% 미만 배정을 희망할 경우에 희망 수량 미달분에 대해 의무 배정 예외를 인정키로 했습니다. 요즘 2030, 이 젊은 층의 주식,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재테크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자투리 돈으로 투자하는 방법부터 그림, 스니커즈, 또 명품으로 재테크하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MZ세대라고 불리죠. 2030 젊은 층의 재테크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20대와 30대를 포함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최근 소비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와 재테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 가상화폐, P2P 금융, 부동산 지분 투자뿐 아니라 그림, 스니커즈, 아트토이까지 투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선 이들을 타깃으로 한 새롭고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2030 세대가 큰 돈을 가지진 않았을 테니까 적은 돈이 지금 자투리 돈 투자가 가능해야 될 텐데 이런 투자 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재테크에 익숙하지 않거나 목돈이 없는 젊은 층을 겨냥한 단돈 1,000원으로도 재테크가 가능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KB국민은행의 새내기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KB 마이빗 통장 적금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38세 이하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하나의 통장을 기본비, 생활비, 비상금 등으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달 1,000원부터 50만 원 이하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고 이율은 최고 연 2.7%로 기존 적금 대비 높아서 MZ세대로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한은행의 솔편한 작심 3일 적금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고 요일별로 소액을 자동 이체할 수 있어서 기존 적금과는 차별화를 뒀는데요. 월 저축 한도는 50만 원으로 기본 이율 연 1.1%에 자동 이체 요일을 더할수록 우대금리가 늘어납니다. 또 NH농협은행의 올원 오늘도 적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간 매일 저축한다라는 모토로 자동 이체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1,000원부터 3만 원 이내로 매일 자동 이체로 저축할 수 있고 10만 원 이내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기본금리는 연 0.5%로 최고 0.6% 우대하고요. 기가당 매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 1인당 최대 3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단돈 1,000원으로도 지금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들어봤고요. 첫 급여를 받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첫급여 우리 패키지를 출시했는데요. 이 패키지는 첫급여 우리 통장, 첫급여 우리 적금,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 이체만 받으면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첫급여 우리 통장을 개설하고 급여 이체 조건만 충족하면 우리은행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해 줍니다. 또 첫급여 우리 적금은 매월 10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요. 역시 급여 이체 우대 조건만 충족하면 최고 연 2.2% 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은 직장에 1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급여 이체 조건만 충족하면 금리 우대 혜택도 있습니다. 예, 첫 급여를 받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상품들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100원 단위의 잔돈으로 적금 펀드 굴릴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하나은행의 잔돈 펀드가 있습니다. 1,000원을 시작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100원 이상의 잔돈으로 추가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이달 2일 출시가 돼서 현재 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앞으로 2달간 선착순으로 5만 명에게 잔돈 펀드 가입 쿠폰 1,000원을 제공합니다. 이 쿠폰을 이용해서 잔돈 펀드를 가입하고 추가 납입한 모든 고객에게 하나머니 1,000원을 적립하는 저축응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잔돈 펀드에는 잔돈 모으기 기능이 추가됩니다. 원큐페이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남은 잔돈이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할 수 있고요. 금연 같은 미션 수행 시마다 적립을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 우리은행은 잔돈을 매일 자동으로 입금해서 쌓을 수 있는 우리 200일 적금의 추가 판매를 진행 중인데요. 우리은행은 네이버에 연재 중인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우리언뱅킹에서 웹툰 방식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도입했습니다. 출시 이후 6주 만에 조기 완판돼서 지금 추가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하루 3만 원 이내 금액으로 나에게 맞는 플랜을 정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입금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내가 정한 특정 금액을 매일 자동 이체하거나 매일 푸시를 받아서 누르면 한 번에 입금이 되거나 또 내가 지정한 계좌에 일정 금액 미만의 잔돈을 매일 자동으로 입금하는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적금 이율은 최대 2.3%고 기본금리 1%와 우대금리 1.3%포인트를 적용합니다. 예, 지금은 뭐 적금, 펀드 이런 금융권 상품들 주로 이야기해봤는데 MZ세대가 최근에 아트테크, 리셀테크 뭐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갖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트테크는 미술품을 뜻하는 아트와 재테크의 테크를 합친 말이고요. 리셀테크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사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리셀과 테크를 합친 말입니다. 최신 트렌드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아트테크는 다수의 사람이 미술품을 공동 구매해서 가격이 오르면 지분대로 수익을 나누거나 갤러리나 고급 식당 등의 렌트를 해주고 생기는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리셀테크는 희소성 있는 한정판 상품을 구매해서 되팔아서 차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한정판 스니커즈나 명품 가방, 시계 등이 주요 투자품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당당하게 표출하는 성향을 가진 2030 세대가 고가의 명품을 주저없이 샀다가 또 주저없이 중고품으로 되파는 리셀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게 투자 수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리셀테크는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술품, 명품 하면 이제 고가라고 좀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소액으로도 가능한 플랫폼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신한은행이 온라인 경매사 서울 옥션블루와 제휴를 맺고 선보인 공동구매 플랫폼 소투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서비스 실행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누적 방문이 9만 건을 기록했고요. 이용객의 약 60%가 20대에서 30대라고 합니다. 이 소투는 유명한 작가들의 미술 작품부터 고가의 한정판 스니커즈 등을 공동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최소 1,000원 단위부터 공동 구매를 해서 소유권을 나눠 가질 수가 있고요.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40일 동안 이 플랫폼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최저 연 4.32%에서 최고 연 25%를 기록했습니다. MZ세대의 재테크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금융부 양한나 기자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다소 느슨해지며 일본 맥주 수입이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670% 늘어난 1,072톤으로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같은 해 6월까지 9,000톤이 넘었던 일본 맥주 수입량은 9월 4톤까지 쪼그라들었고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불매운동 감소로 일본 맥주에 대한 판촉 행사가 조금씩 이뤄지며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다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기아가 GS칼텍스와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설치 투자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섭니다. 양사는 수도권 내 GS칼텍스 주유소 4곳에 350kW급 초급속 충전기 1기와 200kW급 충전기 7기 등 총 8대의 충전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이처럼 완성차 제조사와 정유사의 협업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작년보다 약 8만 대 증가해 21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지만 충전기는 작년 말 기준 6만 4,188대에 그쳤습니다. 이 중 공용 충전기는 3만 4,639대이고 수요가 많은 공용 급속 충전기는 7,900기 규모입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11일부터 경정 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또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 이후부터 개인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연맹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환급 신청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추가 환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귀속분 경정 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 문제 등으로 본격적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부터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 레고가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닐스 크리스티안센 레고 CEO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면서 중국 테마 제품 공급을 늘리고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입지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레고 그룹은 지난해 5월 중국 고전 서유기에서 영감을 받은 레고 몽키키드 시리즈를 출시해 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티안센 CEO는 올해 더 많은 중국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고 현지 온오프라인망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원을 물어 백악관에서 쫓겨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려견 메이저와 챔프가 다시 돌아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메이저가 모르는 사람을 보고 놀라 경미한 상처를 입혔고 현재 백악관을 떠나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로 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저가 상처를 입힌 사람은 백악관 의료팀의 처치를 받았으며 추가 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사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어 현재 바이든 가족의 지인이 챔프와 메이저를 돌보고 있으며 곧 백악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반려견인 챔프와 메이저는 모두 독일 셰퍼드 종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자 이제는 미세먼지 악몽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는 빌딩 상단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각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체육 수업 등 야외 활동이 중지됐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에 집중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철강 등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중국 생태환경부는 과거처럼 대기질 관리를 위해 공장 가동 중지를 강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청난 급류가 흐르는 이곳은 본래 미국 하와이주의 한 도로입니다. 25년 만에 가장 심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돌발 홍수가 발생해 주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특히 마우이시는 카우파칼루아 댐이 범람해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우이시는 카우파칼루아 댐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사이 33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